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요. 교육개혁의 하나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라는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이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끼와 그리고 이 꿈을 좀 키워주겠다.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선택적인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진로 탐색, 동아리 등을 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학기제 덕분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른 시기부터 진로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능력 중심의 사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적성 검사 통해서요. 맞춤 직무를 추천해드리는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 진로가 궁금하다라는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 845-1901번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간단하게 휴가 다녀오느라고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네, 휴가 갔다 오셔서 이제 재충전한 힘으로 저희 좀 더 자세한 진로 고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반가워할 만한 그런 소식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이론 검사도 하고 지금 상담도 하고 하지만 본인 체험을 통해서 직업의 세계는 사실 체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 네. 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네. 단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현재 문제가 이제 그 과도한 학습, 그죠? 사교육 문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 이제 과도한 경쟁과 그런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자율학기제 때는 좋은데 학생들은 좋겠으나 그게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학기나 학년에서 네. 그동안 또 소홀히 했던 공부를 혹시라도 또 학생들이 또 압박을 또 더 받게 될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전문가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을 찝어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향후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요, 자, 꿈을 위한 첫걸음이죠. 직무를 찾아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물리치료학과 2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는 이연희 양입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전공 살려서 물리치료사와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데 이 분야가 본인의 적성과 잘 맞는지 또 혹시 다른 계열의 직업은 어떤 게 잘 맞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사님, 저희가 최근에 간호학과와 치의생학과 학생들을 좀 고민을 나눠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느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되게 확실한 진로다 이렇게 정해진 친구들이 은근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전공 자체가 학생들이 진학할 때 저 전공을 가면은 내가 어떤 직업, 진로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네. 혹시라도 또 대학교 가서 본인이 또 실습이나 그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흥미 적성이 좀 차이가 많음을 느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전공 특성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취업이나 진로를 설계할 때 이제 다른 길을 갈 때는 또 오히려 제약이 되는 경우는 사실 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한 일부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또 전공의 그런 특성이 너무 강한 것이 본인 또 고민의 또 원인이 하나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로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간호학과 졸업했다고 해서 간호사 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치의생학과 졸업했다고 해서 치의생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물리학과를 졸업할 수 있는 이 친구 보통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앞으로가 궁금해요. 예, 물리치료학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의료계통 전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근육이라든지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디스크 같은 치료 받았을 때 나중에 수술 후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물리치료 전문 기관이나 또 물리치료사에게 가서 이제
보조적인 그 의료 이제 그 수단으로 진료를 네네.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그런 쪽을 도와주는 이제 직업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이제 정형외과적인 치료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뭐 신경 관련된 쪽의 치료, 아니면 뭐 스포츠 같은 네. 그런 특수한 이제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종합병원 또 일반 병원 외에도 뭐 재활 전문기관, 또 네. 연구기관이나 또 종합복지관 같은데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 가시면은 또 작게 또 이렇게 좀 물리치료실이 그 요즘에는 네. 겸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곳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또 스포츠 구단의 전문 이제 트레이너로 또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또 뭐 산업체 관련된 건강 관리 그런 관련된 그 기관 같은 데서 또 본인이 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물리치료학과 하니까 정형외과에서 좀 도와주는 물리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직업만 생각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들어보니까 은근히 좀 갈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이현희 양의 적성 검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준비해 오셨죠? 예, 먼저 전체적인 검사 결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학생 직업적인 흥미는 이제 사회 관습형으로 나왔고요. 특징은 뭐 저희가 지금 계속 뭐 사회형 관습형 쪽 흥미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흥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 자체가 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생보다는 좀 흥미에 대한 뚜렷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좀 전과 다르게 좀 검사 도구별로 추천 직업,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직업은 아니고 검사 도구에서 이제 그 검사 그 결과로서 보여준 추천 직업들을 같이 이제 그 옆에 좀 표시를 해왔는데요. 네, 보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직업적인 흥미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 관습형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간호조무사라든지 또 뭐 보육교사라든지 사회형 직업 쪽에 가까운 직업들이 이제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강점 적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상으로 가장 높게 나온 적성 그 영역이 2개나 있습니다. 네. 집중력과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또 수리력이나 공간 지각력, 사물 지각력 같은 부분도 사실 뭐 상위이기 때문에 뭐 상위권에 속하는 네,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적성적인 측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네. 굉장히 좀 장점이 많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공계열 쪽 적성에 좀 더 그 가까운 쪽이라 옆에 추천 직업 이제 검사 도구의 추천 직업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이공계열 쪽 네, 특성이 이제 그러네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성격적인 특성은 이분 또 특징이 외향성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뚜렷한. 예, 그러니까 그 기질이 이제 자주 이제 그런 기질을 보이고 네. 본인이 또 그 남들이 볼 때도 이제 쉽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좀 외향성이 굉장히 뚜렷한 유형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사회형 직업과 항상 같이 이제 좀 연관돼서 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타적인 성향,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러니까 뭐 타인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고 좀 뭐 그런 쪽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은 보면은 뭐 봉사, 이것도 네. 마찬가지 사회형 직업과 사실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네. 의외로 또 이제 성취, 봉사를 중시하지만 또 성취와 변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적극적인 또 면, 보니까 직업 생활을 할 때 뭔가 좀 일반적이고 뭐 계속 뭐 반복되는 것보다는 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직업 가치관 거의 처음으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현희 학생의 종합적으로 이 분석을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예,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 흥미, 적성, 성격 어느 면을 보더라도 오늘 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뚜렷하고 네. 또 잠재력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날 것으로. 저희가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뭘 하더라도 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본인이 필요 이상 그 적정 수준의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로 방향에 맞다고 할 때는 평균 이상의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 특징이 혼자 일하는 거에 대한 직업적인 가치관 검사에서 혼자 일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더. 같이 일하는 또 역동적인 환경에서 네. 사람들과 관계를 이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직업 흥미나 뭐 가치관 부분이나 무척이나 뚜렷한 친구입니다.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궁금하네요. 추천 직업 오늘 어떤 게 나왔나요? 예, 첫 번째는 뭐 본인 지금 전공과 직접 관련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예, 기본적으로 잘 맞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전공을 또 잘 골랐네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전공 이름을 잘 본인 진로 흥미 적성에 또 맞게 잘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들어가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물리치료사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병원에서 이제 그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지만 사실 또 다양한 치료 기법과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굉장히 배우면서
또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또 이분의 그런 다양한 잠재력 또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귀신같이 좀 잘 맞는 전공을 골라내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일단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향적인 성격이 그에 잘 맞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직업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는 약간 뭐 좀 파격적일 수 있는 본인이 아마 생각 전혀 안 해본 네. 분야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직업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요. 너무 예. 의외예요. 예,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네. 뭐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본인이 이제 뭐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가시면 되는데요. 네네. 혹시라도 이제 물리치료사를 만약에 가지 않고 그쪽 직업을 갖지 않고 다른 쪽을 이제 좀 생각한다고 하면은 노무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사노무 기업에서 채용 직원들을 고용하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이나 뭐 산재보험이라든지 뭐 입퇴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용법과 인사 관련된 그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이제 컨설팅해주고 꼭 필요한 직업이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업마다. 직업이죠. 특히 네네. 이제 회사 생활하는 뭐 고용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직업이고요. 제가 노무사라는 직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직업적인 흥미, 사회형 직업.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전문적인 전문 직업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을 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기업을 고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분들, 뭐 비정규직 같은 분들 특히나 그죠? 뭐 고용 관련돼서 굉장히 불합리한 도움이 이제 필요하죠. 예, 그런 뭐 결과를 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또 개인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굉장히 또 직업적으로 봉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가치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역시나 시험 자격 이제 어려운 자격 과정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렇죠. 별도의 사실 과정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분의 그런 성향이 제가 볼 때는 뭔가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주면은 거기에 맞게 또 본인이 적극성을 좀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직업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의외의 직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무사를 추천해 주셨고요. 짧게 세 번째 직업도 좀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창업입니다. 창업이요? 예. 창업도 잘 맞는 그런 면모를 아까 보셨나 말씀드린 봐요. 외향형이라든지 그런 좀 진취적인 성향, 본인이 또 변화를 지향하는 직업적인 가치관 그런 측면에서 뭐 의료 쪽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이제 좀 극과 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추천드린 건 딱 무조건 창업을 뭐든지 다 사업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의료 보건 관련된. 예, 또 뭐 전공을 약간 살려서. 의료기기나 의료 서비스 관련된 그런 뭐 그 기업들을 저희가 보시죠.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저희가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15년, 20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은 거의 이제 뭐 확실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요. 의료 보건 관련된 이제 창업도 굉장히 또 미래를 볼 때는 시장성이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전망이 있습니다. 밝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고요. 그런 쪽으로 본인 네. 혹시라도 또 성향을 최종적으로 체크해 보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물리치료사를 추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파격적으로 노무사와 또 의료 보건 쪽으로 창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과 좀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연희 양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 벌써부터 이름에서 오는 그 좀 예쁜 얼굴 이런 목소리 이런 게 기대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희 양 안녕하세요. 오늘 좀 전화 연결을 했는데 내용은 다 들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나 들었는데 추천 직업에서 노무사 나와서 좀 생소해서 당황했어요. 그렇군요. 신상진 이사님 나오셨는데 좀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추천드린 직업 노무사였는데 사실 뭐 저 혼자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직업 흥미 검사 결과,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 보시면 거기에 추천 직업 중에 노무사라는 직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뭐 그쪽 추천드린 이유는 지금 혹시라도 학교 아직 뭐 많이 오래 다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 좀 성향에 많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별로 많이 안 좋아하시나요? 학업 자체 하는 거를 뭔가 전공이든 전공 아니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보세요. 네. 벌써.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리치료학과라고 해서 보통 이제 보건계열 쪽 전공자들이 뭐 그렇게 막 공부보다는 현장 실습, 현장에서 하는 뭐 그런 쪽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시험 같은 데 도전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적성검사 결과 특히나 제가 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네. 측면에서 혹시라도 물리치료사를 안 하겠다고 이제 하실 때는 노무사라는 직업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연희양, 이렇게 또 신상진 이사님이 족집게처럼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찝어주는데 연희양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노무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희양 또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또 질문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되려고 물리치료학과에 왔는데 여기서 더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예, 뭐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학과 자체가 이제 그 직업에 최적화된 이제 교육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학업에 좀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직업적인 가장 큰 특성은 의사라는 거죠. 전문 이제 의사와 또 환자 사이에서 그죠? 보조적으로 또 어떤 치료 완치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또 좀 본인이 의료 이제 행위를 도와주는 역할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 의학적인 지식, 이제 학교에서 치료에 대한 기법은 많이 배우실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소양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을 흥미를 항상 갖고 좀 추가적으로 같이 좀 배우시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뭐 그 병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1대1 관계로 주로 도와주시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의사분이 그저 처방해 주신 부분과 또 환자에 따라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치료사 역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좀 사실 세심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제가 볼 때는 상담학이나 심리학 같은 혹시라도 교양 과목이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성향적인 특성을 좀 본인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좀 갖추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제일 멋진 프로다운 그런 물리치료사를 하실 수 있는 또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연희양 잘 듣고 있죠. 이렇게 네.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소통 능력을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교양 과목 뭘 들으면 좋을지도 이미 말씀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질문 한 가지 더 있으면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전공을 이어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전공 적성이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배우기 좀 어렵다는 뜻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특히나 이제 물리치료학과처럼 전공 특성과 그런 진로 어떤 기본적 방향성이 뚜렷한 경우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이제 전화 상담 전에 이제 이지연 MC와 말 나눴던 것처럼 요즘 특성은 너무 전공에 대한 본인 타이틀에 대한 그런 좀 고정관념을 갖고 진로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전공과 전공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응용되고 광범위한 분야를 본인이 찾아보는 형태로 좀 진로 어떤 직업 탐구 활동을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연희양 오늘 상담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앞으로 학교 생활하고 나중에 전문 생활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멋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오늘 시간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연희 학생 적성 검사 결과 사실 다방면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이사님이 직업 고르는데 파격적인 것도 해주셨는데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오늘 학생은 제 생각에 한 3, 4학년 때 한 번 정도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한 번 더 받아서 본인의 그런 잠재력을 최적화해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것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희양 좀 앞날에 좋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겠고 오늘 정말 도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구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광복절 대체 공휴일까지 겹쳐서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요. 많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중부에 위치한 레맥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맥스에서는 평화 심포지엄 진행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8월 12일과 8월 13일 이틀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비교적 많은 1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은 무관하지만 계절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3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총 9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8월 11일 내일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위밋 커뮤니케이션의 채용 소식입니다. 위밋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광복 70주년 행사 진행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8월 14일과 8월 15일 이틀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3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역시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시스포유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시스포유에서는 전시회 운영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5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8월 11일 내일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단기 알바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지원 마감일이 서둘러야 하는 소식들이었으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똘똘하고 잠재력 많은 이현희 양과 좀 고민을 나눠봤는데. 예, 오늘 학생같이 좀 사실 다방면에서 본인 뚜렷하게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직업적인 가치관 부분을 좀 적극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요. 사실 직업 탐구 활동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 기본적인 잠재력에 대한 그 의심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안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또 어떤 쪽 진로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이제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업 탐구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파격적인 직무들, 직업들 소개해 주셔서 저도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열혈 상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 오늘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